정센터의 해피타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번에는 본인이 정리한 성경의 핵심을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본래 본 영상을 사르트르의 소설 구토의 주인공 록캉땡을 중심으로 실존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해 보려고 계획했지만 블로그에 등록했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 내용을 시작으로 종이책의 현실을 말해 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교회에는 다니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우연한 인연으로 성경을 접하게 된 이후로 이따금 펼쳐보던 이런저런 성구에 감명을 받았고 영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영어 공부를 위하여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주제들과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든 하나님이라고 하든 간에 인간의 창조주가 타락한 인간을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용된 선구 1번에서 4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미가 자식을 잊지 못하는 이상으로 잊지 못하고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타이르며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독서 100편 의자현,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100번을 읽으면 저절로 그 뜻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심코 교회에 찾아갔다가 교파의 이기주의에 함몰돼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부화내동하는 것은 절대로 창조주의 뜻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1장 11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목소리를 듣고 돌아오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가뭄에도 결실을 맺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간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채우려고
끝없이 몸부림을 치더라도 졸지에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노력하라는 당부입니다. 결국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게 되면 창조론, 타락론, 부활론과 재림론 등 복잡해지지만 본인이 평생토록 성경을 읽고 결론적으로 정리하게 된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내용이 현재의 나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된 배후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종이책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상의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서술된 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고대에는 종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의 생김새는 현대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간독이라고 하여 대나무나 나무의 글씨를 쓰고 실로 엮은 형태를 종이 대신 사용했습니다. 한 꾸러미의 간독을 모은 것이 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책 한 권은 수레 한 더미 분량의 간독이었습니다. 한자, 법, 전자가 책을 수레에 가득 실은 모양입니다. 그처럼 주가는 부피가 컸고 비싸기도 했습니다. 후한 때 체륜이 종이 제조법을 알게 된 이후로 인쇄가 쉬워졌지만 현대와 같이 값이 싼 종이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초기의 종이는 비쌌고 관청이나 부유층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전국적으로 당나무의 재배를 장려하고 종이 제조의 전담관서를 설치하여 우수한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질기고 희면서 앞뒤가 반질반질하여 글을 쓰거나 인쇄하기에 적당한 종이가 생산돼 중국으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에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된 것은 그 전까지의 목판 인쇄술과 청동 주조기술의 발달, 인쇄에 적합한 먹과 종이의 제조 등이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12세기 말이나 13세기 초에는 이미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었으리라고 추측되며 몽골과의 전쟁 중이던 1234년 금속 활자로 상정 고금 예문을 인쇄했습니다. 이는 서양에서 금속 활자 인쇄가 시작된 것보다 200여 년이나 앞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751년 7월과 8월 사이에 고구려 출신 당나라 절도사 고선지 장군이 지휘하던 당나라 군대가 침공한 탈라스를 아바스 칼리파국, 카를루크 등 이슬람 방어군이 수호하려고 대응한 탈라스 전투 이후로 이슬람 세계에 들어간 종이가 긴 세월을 거쳐서 유럽에 보급됐고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 알-마문은 그리스어에서 아랍어로 번역된 책의 무게에 따라서 번역가에게 금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9세기에 바그다드와 서아시아의 일대에서는 미친 듯이 책을 번역하고 출판하게 되었으며 이는 이슬람 세계와 서유럽이 마주하던 시칠리아와 스페인 등을 통하여 유럽으로 전해져 재번역됐고 르네상스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오늘날의 종이책은 고정된 형식의 필사본을 모아서 손으로 재본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15세기에 활판 인쇄술이 보급되고 르네상스로 인한 고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책의 수량이 폭증한 동시에 지식 보급도 빠르게 이루어져서 유럽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데이터 형식의 전자책이 등장하여 단말기나 태블릿 등으로도 독서가 가능해짐으로써 기존의 종이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910년대부터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고전적 영미소설, 예를 들어 로빈슨 크루소 표류기나 글리버 여행기 및 톰 아저씨 오두막 등이 영화로 각색되기 시작하면서
베스트셀러의 소설은 80%가 영화로 만들어지게 돼 종이책보다 영상예술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텔레비전이 등장함으로써 그 영향력은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더욱이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우리의 주위에서 종이책이 썰물처럼 밀려나고 있어서 머지않아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한 시대의 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에 공헌한 종이책의 역할을 생각하면 아쉬운 생각을 금할 수 없는데, 그 역할은 인간의 인격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종이책을 접하면서 집중력과 인내심을 양성하고 상상력과 창조력이 함양될 수 있었던 영향력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서 종이책이 사라지고 휴대폰을 비롯한 영상 매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점점 집중력과 인내력을 잃어버리고 찰나적인 인성이 형성됨으로써 인간들 사이에 신뢰할 수 없는 불신감이 깊어가는 것 같은 노파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이 본인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